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수수께끼의 보드게임 손톱 모으기 우케치 괴담입니다. 우케치라는 분이 일본에서 이제 괴담이나 호러 관련 뭔가를 취재해서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기사를 덕질공방의 메일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톱 모으기. 이상한 보드게임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상점가의 장난감 가게에서 이런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보드게임 세트라는 것 같습니다. 그림 되게 이쁘다. 되게 고전적인 느낌? 착한 아이의 즐거운 놀이. 라기엔 아이들이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이 신경 쓰이지만 일단 열어봅니다. 착한 아이의 즐거운 손톱, 즐거운 놀이, 손톱 맞추기. 연말 선물? 어떻게 그냥 포장지 같은데? 3인모. 세 사람의 엄마? 요건 못 읽겠고요. 요것도 못 읽겠습니다. 예. 이름을 보니 손톱 모으기, 우는 아이 고르기, 3인의 어머니로 다 들어본 적 없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놀이를 아는 것은 즐길 거리가 늘어나서 좋죠.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손톱 모으기. 우선은 손톱 모으기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게임일까요? 오우, 그냥 징그러. 그냥 뭐야 이거. 어떤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이 울겠는데요. 어떤 여자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고, 되게 오래돼 보이는 서랍, 그리고 약간 둥글둥글한 주사위, 수제로 만든 듯한 주사위. 장롱을 열자 대량의 손톱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뭘까요? 오, 손톱이 왜 빨개? 더 섬뜩하게도 설명서로 보이는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걸까요? 큰 상자에도 설명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포장지 뒷면에 이렇게 써져 있던 건가? 있었습니다. 설마 완충제를 겸하고 있었다니. 그러면 설명서를 읽고 이해한 범위 내에서 게임 룰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런 인형 잘 다듬어서 밝은 볕에 두고 바람 쐬주면 괜찮아요. 그냥 만지기가 싫어요, 저런 인형은. 손톱 모으기 게임 룰. 1번을 정한다. 가위바위보. 1번이 주사위를 던진다. 나온 눈의 개수만큼 장롱에서 손톱을 가져간다. 이번에는 4가 나왔기 때문에 4개의 손톱을 가져간다. 시계 방향으로 모두 똑같이 한다. 2번, 3번, 4번 이렇게 각자 나온 대로 손톱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손톱을 획득한 사람이 승리한다. 하지만 두 번째 바퀴부터 새로운 규칙이 추가된다. 여기 얼굴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을까? 새로운 규칙은 바로 야구라 인형이다. 야구라 인형을 1번 쪽에 놓는다. 1번이 주사위를 던진다. 부르르. 나온 눈의 개수만큼 손톱을 가져간다. 이번에는 5가 나왔기 때문에 5개의 손톱을 가져간다. 그 후 나온 눈의 개수만큼 야구라 인형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야구라를 받은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는 손톱을 전부 몰수당한다. 한마디로 장롱 속의 손톱은 야구라의 소유물이고 야구라의 눈을 피해서 손톱을 훔치는 놀이다 라고 합니다. 재밌는데? 이런 거 실제로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왜 손톱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야구라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많지만 게임으로서 룰은 간단해서 어린아이라도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지고 놀고 싶은가는 별개로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너무 운이다.
실력 요소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본인 손톱 넣어가지고 해도 재밌겠다. 진짜 기괴하겠다. 진짜 싫다. 자,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3인모 3인의 어머니. 제목만 봐서는 어떤 게임일지 상상도 안 됩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또 이상한 게 들어있다. 이건 뭐야? 애기가 들어있네. 아기 인형, 카드, 주사위. 약간 섬뜩하긴 하지만 손톱 모으기보다는 게임다워 보입니다. 기분 나쁘다. 아까 손톱 모으기는 대놓고 기분 나쁘다면 요거는 좀 적당히 게임 같이 기분이 나쁘다. 참고로 갈색 카드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딱 한 장만 야구라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톱 모으기의 야구라 인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건 빛이고 요건 뭐야? 치킨 그 소금 그건가? 칼, 우산, 물 퍼는 거. 3인의 어머니. 처음에는 한 장씩 지폐를 뽑는다. 지폐에는 키요, 하나, 코토라고 이름이 써져 있다. 이것이 게임상에서 각 플레이어의 이름이 된다. 3인 뭐라고 하니까 어머니들의 이름인 건가? 가운데에 아기 인형을 둔다. 설마 이 3명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임인 건가? 키요, 하나, 코토는 3명 모두 이 아이의 어머니이다. 카드를 나눠준다. 이 카드는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다. 약간 가위바위보처럼 가는 건가? 다음으로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는 아이에게 일어날 재난을 의미한다. 뱀이 나왔다. 뱀을 퇴치하기 위한 카드는 칼, 단도를 빠르게 낸다. 가장 빨리 카드를 내는 사람이 승리한다. 주사위를 굴리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이쿠 하듯이 바로 내야 되네. 승자는 다른 플레이어가 낸 카드를 획득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우승한다. 참고로 B의 눈에는 우산의 카드를 내야 되고 병의 눈에는 약의 카드가 대응하지만 이 약이구나 이게. 근데 그림들이 잘 그렸다. B도 섬뜩하게 잘 그렸고 우산도 좀 옛날 일본 민담에 나오는 우산 같다고 해야 되나? 요건 뭐 흡연 방지 캠페인 그 그림 같다. 그 사진 같다. 담배 위에 붙어있는 거. 아무튼 병의 눈에는 약의 카드가 대응하지만 야구라의 카드에는 어떤 눈에도 대응하지 않고 이 카드를 한 번이라도 내버리면 그 시점에서 게임은 종료된다. 이상입니다. 게임이 종료된다? 근데 주사위가 지우개 같긴 해 진짜. 지우개 깎아 만든 것 같은 느낌. 많이 하죠 학창시절 때. 빠르게 카드를 낸다는 점에서는 트럼프 게임의 스피드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야구라의 위력은 엄청나네요. 근데 야구라를 내면 그냥 본인이 끝난다는 거야? 게임이 종료가 된다는 거야? 그냥 안 내면 되잖아 이거는.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게임을 개봉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게임. 우는 아이 고르기. 요게 뭔가 눈 같아서 싫다. 사람 눈 같아요. 맞네. 맞는 것 같죠? 여기 속눈썹 있고 쌍꺼풀, 눈두덩이, 눈동자. 우는 아이 고르기. 오,
이미 이미 익숙해졌습니다만 정말 뭘까요? 얏코아 타마라고 불리는 에도 시대에 유행했던 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이네요. 역사 있는 고르기인 걸까요? 여러 머리가 유행했다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 설명서를 봐보도록 하죠. 설명서 진짜 열심히 꾸겨놨네. 어떤 아이가 우는가 내기하죠. 라고 써져 있습니다.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다 재밌어 보인다. 뭐야? 이게 끝이야? 요거는 좀 설명이 딱히 없네요. 리뷰는 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다 해버려서 한가에 참을 수 없다 라는 분에게는 추천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오셀로 같은 것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추가. 며칠 전 에도 시대를 연구하시는 분의 홈페이지에서 이 게임과 관련성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자님의 양해를 구해 아래에 글과 그림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사는 2002년 9월 20일에 공개된 것입니다. 뭐야? 에도 시대 키요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다. 키요는 현재로 말하면 다중인격자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키요, 하나, 코토라는 세 종류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19살이 되던 해 키요는 아이를 낳았다. 남편의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선천적으로 오른손에 손톱이 하나도 없었던 점을 제외하면 아이는 매우 건강했다. 키요, 하나, 코토, 3인은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다중인격자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없었던 시대. 키요에 대한 비난은 강했다.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은 키요에게 육아는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먼 친척이 절반은 뜯어내는 형태로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다. 아이를 잃은 키요는 슬픔에 사로잡혀 집에 틀어박힌 채 몇 년이고 계속 울기만 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른 채 네 번째 인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이 야구라였다. 야구라는 밤이 되면 마을을 돌아다녀 아이를 발견하면 덮쳐서 오른손에 손톱을 뽑아버렸다. 소데스까. 그래서 그랬구나. 어째서 야구라가 그런 짓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손톱이 없었던 자신의 아이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느샌가 키요도 하나도 코토도 야구라에게 삼켜지고 있었다. 야구라의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다. 모두 야구라를 두려워하고 증오했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덮쳐진 부모의 증오는 극심했다. 그랬겠죠. 키요, 하나, 코토가 다 야구라가 됐네. 얘가 너무 자아가 세서. 모두 야구라를 퇴치하려고 길을 썼다. 다수의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보고에 의해 야구라의 거처가 특정되었다. 어느 날 밤 한 관리가 마음을 먹고 집으로 숨어들었다. 아까 본 그거다. 아까 그 장롱이다. 집 안에는 낡은 장롱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장롱의 안에는 대량의 손톱이 들어있었다. 헐, 애 주려고 그랬나? 애 주려고 뽑았네. 새벽녘 집에 돌아온 야구라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야구라가 잡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야구라의 정체가 키요라는 여성이고 그녀에게는 한 명의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 화제가 됐다. 당연히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된다. 헐. 뭐야, 애도 악마화를 시킨다고? 광포한 괴물의 아이를 내버려두면 위험하다. 즉각 감옥에 가두어야 돼. 라고 마을 사람들은 떠들썩했다. 그래서 관리는 키요의 아이는 오른손에 손톱이 없다 라는 정보를 토대로 키요의 아이를 찾아다녔다. 결과 3명의 아이가 후보에 올랐다. 부모들은 내 아이는 키요의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주장했다.
키요의 아이라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저 거기서 관리는 한 계획을 생각했다. 3명의 아이의 앞에 야구라를 데리고 나와 눈앞에서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 뱀. 뭐야. 친자라면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울 것이다. 라는 이치다. 나아가 그 모습을 마을의 광장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다 우는 거 아냐? 에도는 그 이야기로 한동안 화제가 됐다. 당연히 잔혹하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구라를 증오하고 있던 마을 사람 대부분은 관리의 편을 들었다. 그 안에는 3명 중에 누가 야구라의 아이인가로 내기를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 일종의 축제판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다.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몇 살 되지 않은 3명의 아이는 목이 끼인 채 죄인이 되었다. 야구라가 끌려 나왔다. 두 관리가 야구라를 창으로 가볍게 찌른다. 구경꾼들은 소란스러웠다. 내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고른 아이가 우는지 어떤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이걸 내기래? 하지만 아이는 그 누구도 울지 않았다. 만약 3명 중에 키요의 아이가 있다고 해도 태어나고 바로 친척에게 맡겨졌다.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할 리가 없다. 조금도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다. 미친 거 아냐? 왜 화가 나? 어떤 사람이 아이를 향해 돌을 던졌다. 그것을 시작으로 많은 돌이 아이에게 날아갔다. 3명은 모두 울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그때였다. 야구라는 관리를 뿌리치고 돌을 던진 자를 덮쳤다. 야구라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째려봤다. 그리고 그대로 근처 강으로 뛰어들었다. 사흘 밤 동안 수색이 이뤄졌지만 결국 야구라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라고 하네요. 재밌다. 위에 그 새 보드게임이 다 흥미로운데 그 보드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몰입이 잘 되는 것 같다. 재밌는데요. 마을이 단체로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니까요. 아니 돌을 왜 던져 얘한테. 야구라에게 어서 밝은 볕에 그늘에 앉혀놓고 산들바람을 쐬게 해줘야 돼. 해를 좀 받아야 될 듯. 근데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실화는 아닙니다. 여기 그 블로그 써주신 분이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우케츠 기사들이 모두 그렇듯 손톱 모으기 게임과 야구라 이야기는 우케츠가 다 직접 만든 것입니다. 너무 리얼리티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구라 인형, 에도시대 야구라, 손톱 모으기 게임 등등을 일본어로 검색해봤는데 역시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픽션이다. 진짜는 아니다. 근데 너무 좋은 이야기죠. 보드게임도 재밌게 만들었고 재밌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이 아픈 사람들은 산들바람이 매우 중요함. 신기한데요? 바람이 주는 힘이 있나? 아무튼 덕질공방 블로그의 메일님께서 번역해 주신 수수께끼의 보드게임 손톱 모으기 우케츠 괴담이었습니다. 최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괴담도 우케츠 괴담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